신텍스 책 표지만 봤는데 토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수할 때 이 책을 한 달 동안 20회도 했거든요. 덕분에 5등급 노베에서 거의 외고생 수준으로 구문 실력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 당시에 제가 영어만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 극도로 효율적으로 복습했거든요. 그리고 그 방법을 신텍스 8년차 고인물인 제가 모두 다 정리해 드릴게요. 꼭 신텍스가 아니라 다른 구문 강의를 듣는 학생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신텍스 활용법을 크게 4가지로 소개할게요. 첫 번째 강의 수강 방법, 두 번째 복습 방법, 세 번째 완강 이후 체화 방법, 네 번째 주의사항. 강의 수강 방법 첫 번째, 필기 제발 멈추고 수업에 집중하세요. 구문 이론 설명을 들을 땐 필기하지 마세요. 최대한 선생님의 수업 플로우와 흐름에 집중하세요. 중간에 쌤께서 잠깐 필기하라고 화면을 멈춰주시거든요. 그때 필기하면 됩니다. 이 필기가 구문 이론이 되게 잘 담겨진 요약 정리본과 같아요. 이 요약된 필기에 수업 흐름이 생각날 만한 기호나 판서 중 지어진 개념과 예문을 적어주세요. 화면에 뜬 이론만 필기하면 된다고 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기에 반대입니다. 이 구문 필기가 압축 요약됐기 때문에 이 필기만 보고서는 혼자 복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복습하기 편하게 살을 붙이셔야 합니다. 이 요약본을 필기하면서 선생님의 수업 흐름을 최대한 머리로 복기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필기를 다시 훑으면서 마치 12살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선생님이 수업하던 방식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수업하듯 혼자 중얼거리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불명확한 개념을 다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지점을 수강하러 갑니다. 그 다음 스스로가 납득할 만큼의 쉬운 설명이나 기호로 요약된 필기를 보충하세요. 며칠 지나고 다시 봐도 선생님의 수업 플로우가 떠오를 수 있게요. 이때 중간에 판서하다가 지운 예문들이나 구문 이론들을 모두 채우면 더 좋습니다. 당시에 몰랐지만 알고 보니까 이게 파인만 복습법이었더라고요. 파인만 박사님 가라사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수업 내용을 재구성하고 혼자 설명하는 과정에서 덕분에 저는 구문 이론을 거의 선생님 수준으로 내재화했어요. 이론을 예문에 훨씬 잘 적용시켰고 체화가 배로 빨라졌어요. 수강 방법 세 번째, 선 고민 후 예문 해설 듣기 그리고 교정하기. 예문 한 문장씩 평균 3-4분 정도를 혼자 고민하고서 예문 해설을 들으세요. 고민 없이 해설 들으면 해석 쇼를 보는 겁니다. 이러면 구문 실력 안 올라요. 이론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기하고 나서 예문에 의식적으로 적용하세요. 그렇게 한 문장씩 짧게는 2분, 평균적으로 3분에서 4분가량 고민한 다음에 해설을 듣는 겁니다. 이때 이런 질문을 함께 하면 좋아요. 대체 무슨 구문 이론을 어떻게 적용시켰지? 어떤 점이 내 해석법과 상이했지? 내가 뭘 교정해야 하지? 이걸 예문 밑에다가 적어두세요. 그 다음 교정한 방법으로 다시 그 문장을 해석하며 쌤 해석법과 내 해석법의 상이함을 줄여나가세요. 네 번째, 쓰레기 문장과 보석 문장을 가려내세요. 기출 예문을 2가지로 분류하세요. 잘 이해된 문장을 쓰레기로, 어려운 문장은 보석으로 분류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명학생 해석이 본인과 유사하다? 그럼 그 문장은 쓰레기고 다시 학습할 가치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미 잘하는 거 다시 봐서 뭐 해요? 그런데 쌤 해석 방식이 본인과 다르다? 혹은 붕 뜬다? 그럼 그 문장은 이제 보석입니다. 두고두고 다시 볼 가치가 있는 문장이니까 따로 체크 표시해두세요. 이때 쓰레기 문장과 보석 문장을 가려내는 판단 준거는 다음 3가지로 잡아드릴게요. 첫 번째, 전진 독해가 되느냐. 두 번째, 한국말 번역 없이 영어 그 자체를 읽고서 의미가 이해되는가. 세 번째, 쌤 해석 방식과 비슷한가. 이 3가지 중 하나만 어긋나면 보석 문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문 공부는 강의 수강법보다 100배는 중요한 게 바로 복습법입니다. 강의 앞만 잘 들어도 복습 제대로 안 하면 무의미해요. 자, 복습법 들어갑니다. 복습법 첫 번째, 어려웠던 보석 문장만 집중 공략하세요. 오로지 보석 문장만 텀을 두고 반복하는 겁니다. 쓰레기 문장은 버리고요. 혼자서도 잘 해석한 쓰레기 문장 말고 어려웠던 보석 문장만 3-4일가량 텀을 두고 반복 학습하세요.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3-4일가량 텀을 두고 해당 문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읽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예문 해설 듣고 선생님 방식대로 해석하는 게 처음엔 어렵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특히 헬프 5형식 구조를 쌤처럼 바로 전진 독해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보석 문장 잡겠다고 하루 날 잡고 허송세월 할 건가요? 다음 챕터로 넘어가세요. 다음 챕터 이론을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다시 보석 문장으로 돌아오면 약 3-4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때 다시 보석 문장으로 돌아오면 갑자기 해석이 자연스럽게 전진 독해 될 겁니다. 즉 어려운 문장이 처음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텀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하세요. 그 보석 문장을 매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보석이 괜히 보석이 아니잖아요. 보석 문장
문장을 여러 번 가공하고 연마해야 의미로 1대1 대응시키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해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내용을 며칠 간격으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우리 뇌 속의 시내스가 점점 강화되어서 이해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취약했던 보석 문장만 텀을 두고 반복하세요. 회독하면서 그 보석 문장을 쓰레기로 만드는 겁니다. 회독할수록 보석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저는 모든 보석 문장을 쓰레기 문장으로 만들 때까지 각 챕터별로 8회독을 했던 것 같아요. 복습법 두 번째, 챕터 하나가 끝나고 지금까지 배운 구문 이론을 처음부터 쭉 복습하세요. 동시에 이전 챕터의 예문은 보석 문장만 쏙 읽어주시고요. 최근 배운 챕터는 모든 예문을 읽고 보석 문장만 가려내시고요. 챕터별로 얼마나 회독할지 제가 정해드릴게요. 챕터별로 약 최소 4회 그리고 8회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봅니다. 8회독 너무 시간 낭비 아니야? 본인에게 부족한 부분, 즉 보석 문장만 복습하는 거니까 금방 끝나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나는 노비라서 모든 문장이 보석인데? 놀랍게도 제가 그랬답니다. 저는 그래서 600개 정도 되는 예문이 싹 다 보석이었고 이걸 다 쓰레기로 만드느라 고생 좀 했어요. 현재 신텍스 책을 보니까 예문이 약 346개 정도밖에 없네요. 보석만 패세요. 복습법 세 번째, 어려우면 예문이 발췌된 지문을 읽으세요. 리얼 4번 이상 회독해도 끝까지 튕기는 보석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들은 이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맥, 맥락이 없어서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체와 풀 챕터로 가져서 예문이 발췌된 지문 전체를 참고하세요. 없다? 구글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 예문이 지문에서 어떤 맥락으로 쓰였는지를 알고 나면 구문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이 없어서 어려웠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즉, 맥락을 모르니까 맥락 내 단어의 의미를 정교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튕겼던 거죠. 신텍스가 다 좋은데 맥락 없이 문제만 띡 놓고 읽으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도 내포되어 있어서 어렵거든요. 그땐 꼭 지문을 참고해서 맥락을 파악하세요. 복습법 네 번째, 이쯤에서 강의 수강 후 복습 루틴을 총 6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 구문 이론을 필기하며 쌤의 수업 플로우와 예문까지 보충하기. 2단계, 예문 한 문장을 평균 3분에서 4분을 고민한 다음 예문 해설 듣고 교정하기. 3단계, 챕터에서 쓰레기 문장과 보석 문장을 가려내기. 4단계, 보석 문장에 미련 갖지 말고 다음 챕터 수강하기. 5단계, 챕터 마치고 이론 누적 복습하면서 보석 문장만 다시 도전하기. 6단계, 이 짓을 챕터별로 최소 4회, 최대 8회 정도 반복하기. 이제 완강했어. 끝난 게 아닙니다. 체와 라이트 챕터와 풀 챕터의 공부법도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체와 라이트 공부법. 약 346개의 예문 순서가 뒤죽박죽이잖아요. 순서가 달라지니까 대혼란 파티입니다. 또 쓰레기 문장도 오랜만에 보니까 다시 보석 문장처럼 튕길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새로 튕긴 쓰레기 문장도 보석 문장 목록에 새로 업데이트 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체와 라이트에서 보석 문장만 해독하세요. 언제까지? 그 보석 문장이 튕기지 않을 때까지요. 이게 끝나면 기출체와 풀 버전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완강 후 두 번째, 기출 풀 공부법. 총 4단계로 공부법을 정리할게요. 1단계, 실전처럼 시간 재고 기출문제 한번 푸세요. 그런데 풀기 전에 제 수능 행동 강연 영상 5가지 한번 보고 가세요. 여러분은 아직 주제 잡는 사고가 미숙할 테니까 이 영상 5개로 주제 잡기의 기본을 한 번만 정리하고 가세요. 실전처럼 한번 풀었죠? 2단계, 각 지문별로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세요. 이땐 구문에 집중하지 말고 주제를 잡는 사고만 하셔야 합니다. 끝났죠? 3단계, 여기서는 주제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구문 해석에만 집중하세요. 이 3단계 목적은 배운 구문 이론이 진짜 잘 적용되는가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어려웠던 보석 문장이 또 튀어나올 겁니다. 그럼 그 문장을 노란색 하이라이트 처리해 놓고 튕기지 않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세요. 마지막 4단계, 이제 본인 상태를 진단하세요. 구문은 매끄럽게 해석이 되는데 지문의 주제가 잘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독해 커리를 타셔야 하고요. 아닌데? 난 해석되니까 주제 잘 잡히는데? 그러면 문풀 커리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까놓고 독해 커리에서 제 행동 강연 배우면 문풀로 넘어갈 필요 없이 1등급 나옵니다. 이건 제 클래스 오면 확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니 너 또 바이럴. 죄송합니다. 참을게요. 마지막 주의사항. 빡빡이들, 높아심에 제가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강의 수강 중에 절대로 하면 안 될 짓들입니다. 첫 번째, 예문 밑에 한글말 뜻을 절대로 적지 마세요. 모르는 단어나 해석은 따로 노트에 정리한 후 암기한 다음에 예문을 보세요. 눈으로만 예문을 읽고 머리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문책을 여러 번 회독해야 하니까 최대한 깔끔하게 필기해주세요. 세 번째,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영어 예문을 읽고 뜻을 바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빈 종이에 한글말 해석 쓰기
쓰기 의미 없는 뻘짓입니다. 물론 영어 문장을 읽고 한글말로 번역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 번역된 한글말을 머리로 이해해서 독해가 되는 것이겠죠. 저도 어려운 문장은 어쩔 수 없이 한글말로 번역을 한 후 문장 뜻을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영어를 영어 그 자체로 읽고 한글말 뜻을 거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주세요. 제일 베스트는 옆문장을 읽고 중간 번역 단계 없이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주의사항 네 번째, 한번 구문 공부할 때 제대로 하세요. 구문 공부하는 기간 동안은 하루도 빠짐없이 구문 공부하셔야 합니다. 구문 강의 듣다가 하루 쉬잖아요. 학습 플로우 다 꼬입니다. 제발 한두 달 정도는 구문 공부 마스터한다 생각하고 거르지 마세요. 다섯 번째, 초반에 어려워도 존버하세요. 챕터 초반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많이 튕길 겁니다. 예문의 모든 표현이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챕터에서 배운 구문 이론을 잘 적용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세요. 이후 챕터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해되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초반에 어렵다고 책 덮고 당근에 팔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총정리할게요. 강의 수강 방법 첫 번째, 필기하지 말고 수업 플로우에 집중. 두 번째, 혼자 수업하며 부족한 부분 점검하고 수업 플로우를 추가 필기. 세 번째, 한 문장당 3, 4분 정도 고민하고 해설 듣고 교정하기. 네 번째, 쓰레기 문장과 보석 문장을 가려내기. 복습 방법 첫 번째, 보석 문장을 텀을 두고 주기적으로 반복. 두 번째, 한 챕터 끝나고 누적 복습, 단 보석 문장만 패기. 세 번째, 4번 반복해서 튕긴 문장은 지문 참고해서 맥락 파악하기. 완강 이후 공부법. 첫 번째, 체와 라이트에서는 보석 문장을 새로 업데이트하기. 그리고 튕기지 않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기. 두 번째, 체와 풀 공부법. 체와 풀 들어가기 전에 빡센 행동 강령 영상 5개 보기. 1단계는 실전처럼 풀고 2단계는 주제 잡는 것만 고민하고 3단계는 구문 해석만 시도하기. 그러면서 보석 문장만 업데이트하기. 4단계는 본인 학습 상태에 맞게 독해 커리로 넘어갈지 문풀 커리로 넘어갈지 진단. 주의사항 첫 번째, 예문 밑에 한글 해석 적지 말기. 두 번째, 책 여러 번 볼 거니까 깔끔하게 필기하기. 세 번째, 한글 번역보단 이해하는데 우선순위 두기. 네 번째, 구문 공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하기. 다섯 번째, 처음 배울 땐 예문 내 모든 표현에 집중하기보단 배운 이론을 예문 일부에 잘 적용하기. 자, 제 방식대로 구문 공부하잖아요. 결국 예문이랑 그 뜻을 암기하는 지경이 돼버릴 겁니다. 저도 빡이었을 시절에 600개가량 되는 예문을 모두 다 외워버렸던 것 같아요. 좀 빡스러운 공부법 아니야? 라고 반론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초중고 때 영어에 10년 이상 공부한 대치키드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최단기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농담 안 하고 0.9 대치키드 정도는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수능 영어 관련 고민은 빡센 오찌빵 와서 질문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